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짜 재테크 방송 완전정보 부동산 플러스 송문선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늘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9년 이내 최고 건수를 기록했고요. 경기권은 10년 만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 만나볼게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증여 취득세 부담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증여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으로 1인당 평균 부담 금액은 1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된 재초안 환수법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은 하락세인데요.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이 늘고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경매 시장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동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서울은 9년 만에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강남과 비강남권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좀 차이가 많은가 봐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죠. 이 경매 시장의 변화가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전개될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재미난 이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우선 그래프 먼저 좀 보시면은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 이게 낙찰 가율이고 파란색 선이 낙찰률인데 네. 지난 1년이에요. 지난 1년간 보면 낙찰 가율은 올라갔어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낙찰률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화랑기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9월 이후부터는 다시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낙찰률이 어떻게 증가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낙찰 가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초고가 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주택들이 고가 주택들이 낙찰 가율이 올라가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보인 거고요. 반면에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지금 낙찰 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재미난 건 이 강남 3구인데 전체 지금 지난 10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00%가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그 곳이 있어요. 이 물건이 한 48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인 50% 정도가 강남 3구에서 낙찰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낙찰가율 중에 고가 낙찰가율 중에서 10위권, 이 10위권 안에 무려 8건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등에서는 유찰이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지방시장은 지금 경매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찰이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유로 주목되고 있는 게 대출 축소, 대출 규제죠. 9월 달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저금리에 익숙했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도 가중되면서 전체 경매 시장의 침체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위에 제일 먼저 있었던 강남 3구의 이상 낙찰과 아래쪽에 있는 어떠한 부담으로 인해서 유찰이 나온 이런 시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경매 시장에서 앞서 제가 선행지표라고 했잖아요. 선행지표에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장의 지금 양극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일 거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시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앞서 우리 그래프에서 봤을 때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기보다는 약보합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와 남아있는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고 다음에 시장 자체
가격 흐름은 약간 약보합을 유지할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경매 지표를 잘 참고를 하셔서 좀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자 부담이라던가 대출 축소 때문에 매수 수요 심리가 더 위축되는 영향은 이해가 가는데 점점 이 양극화 현상이 좀 지배적으로 되는 것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크존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방송 사연 신청해 부동산 고민, 질문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주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움 말씀 주실 한혜영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이 그동안 가계 대출 급증의 요인으로 좀 지목을 받았는데 결국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요. 네. 지난 6일 그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에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주택 도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은 하긴 했지만 사실상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이라 보시면 되고요. 조치 내용 중에 하나로는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 비율을 규정이 좀 더 엄격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출을 해줄 때 방공제를 면제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 방공제 면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을 받을 때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빠지고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5억짜리 주택을 살 때 LTV 담보가 70%라고 했을 때 3억 5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가 12월 2일부터는 5,500만 원이 빠진 2억 9,500만 원이 대출이 나간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이 규정은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에 한해서 그리고 아파트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든지 네. 그 비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고 12월 1일부터 대출 신청분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지방과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고요. 네. 수도권 아파트에만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대출 한도가 축소된 배경도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정부 뭐 발표에 따르면은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지역 간의 이 불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한정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뭐 실질적인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 간에 지금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쉽고요. 최근에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 또 바로 이 수도권이고, 수도권의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또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집중하는 그런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제도에 있는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그런 대출 대상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네. 오히려 대출 요건이 완화됐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인구 감소라든지 저출산 문제가 좀 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그런 대출 등은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적용이 해제됐고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특히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던 것을 부부 합산,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2억으로 크게 완화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오히려 완화하는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이런 대출이 좀 축소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저가주택, 그러니까 중저가주택인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적용해서 제외해 줍니다. 그리고 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LTV 80%를 지금 적용을 해줬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도 80%는 유지를 하되 방공제 의무는 적용을 하고요. 미등기 담보 제한 등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존에 당첨받았던 청약 당첨자들이 이제 뉴스만 보고 대출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많으셨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둔촌로 파크프리온 아파트가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대출이 되는지 마는지 뭐 이렇게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12월 2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청약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잔금 대출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좀 가계대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대출마저 이렇게 좀 목재기가 들어가는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네.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거든요. 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이분들이 내 집을 마련해서 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이 중간 사다리 어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이런 대출이 수도권으로 상급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해서 이번 규제가 강화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내 집만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멀어지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가 주택에 대한 이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주택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네.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가 감소하면 이 지역의 집값은 또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정부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인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양극화에서 핵심은 정말 뭐 고가 주택이나 완전히 주요 입지 그것과의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혜영 전문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시장에 미칠 영향들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혜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